안녕하세요. 인생 한편 라디오입니다. 사연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사연을 통해 감동과 교훈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65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7년째,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들은 서울에서 잘 살고 있고, 저는 이 시골집을 지키며 소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물을 주고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외롭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그렇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 아무도 없는 집에서 텔레비전 소리만 들릴 때 문득문득 이렇게 늙어가는 게 맞나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주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0년이 넘었는데 그분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쌓인 이 복잡한 감정들을 누군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 믿으며 용기를 내봅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집안 곳곳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벽지가 들뜨고 장롱 뒤쪽이 축축해지고 이불에서도 눅눅한 냄새가 났습니다. 특히 다락방은 오래 손을 안 댔더니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사실 다락방은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잘 안 올라갔던 곳입니다. 무섭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힘들고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올해 여름에 한번 정리하자고 했던 게 기억나서 혼자서라도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또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요. 낡은 사다리를 끌고 와서 조심조심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다락방 문을 열자마자 먼지가 확 날렸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정말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계실 때 쓰시던 물건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마저 돌아가신 후로는 아무도 이곳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대로였던 겁니다. 오래된 이불, 낡은 옷가지, 녹슨 공구함, 깨진 화분, 바랜 달력, 그리고 먼지 쌓인 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코끝이 찡했습니다. 아버지 냄새가 났습니다. 아니, 냄새가 난리 없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늘 입으시던 남방 냄새, 담배 냄새, 땀 냄새가 섞인 그 특유의 냄새 말입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손을 떨며 상자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 사진, 오빠들 어렸을 때 사진, 제가 돌 때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편지 몇 통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일하러 멀리 나가셨을 때 어머니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어머니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여보, 집에는 다들 잘 있어요. 미경이가 요즘 밥을 잘 먹어서 다행이에요. 오빠들도 학교 잘 다니고 있고요. 너무 걱정 마시고 건강 챙기세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제는 안 계십니다. 그분들이 주고받던 편지를 제가 지금 읽고 있다는 게 참 묘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한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손글씨로 쓴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경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경이가 저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녹음을 남기셨다는 건가요? 30년이 넘도록 이런 게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아니, 아무도 몰랐던 걸까요? 집에 카세트 플레이어가 없었습니다. 요즘 누가 그런 걸 쓰겠습니까? 집에 있던 낡은 라디오에도 카세트 넣는 곳이 고장 나 있었습니다. 당장 읍내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뭐라고 녹음하신 걸까? 저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 읍내에 도착해서 중고 가게를 돌아다녔습니다. 요즘은 그런 물건을 파는 곳도 잘 없었습니다. 세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모두 없다고 했습니다. 거의 포기하려던 참에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헛물건 가게에서 낡은 플레이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장님이 20년 넘은 거라며 잘 작동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먼지도 많이 쌓여 있고 케이스도 깨진 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샀습니다. 가격을 물어보니 10,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20,000원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사장님이 거스름 돈을 주려고 했지만 그냥 가져가시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가슴이 떨렸습니다. 플레이어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무슨 귀한 물건이냐고 물어봤지만 그냥 웃고 넘어갔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지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혹시 망가진 건 아닐까 조마조마했는데 곧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경아, 아빠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26에 시집갈 때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시던 그날 아침까지도 아버지는 멀쩡하셨습니다. 그날 아침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날씨가 맑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침밥을 드시고 마당에 나가 평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담배를 피우시며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아버지께 커피를 한 잔 타드렸습니다. 아빠, 커피요. 오, 그래. 고맙다, 미경아.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커피를 받아 드셨습니다. 오늘 시댁에 인사 간다며? 네, 점심 먹고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너무 긴장하지 말고. 네, 아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서 인사를 하고 있을 때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응급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장마비였다고 오래 못 사셨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결혼도 못 보고 가시다니, 손주도 못 보고 가시다니, 제가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말입니다. 테이프 속에서 아버지는 기침을 하시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이걸 언제 들을지 모르겠구나. 아빠가 죽고 한참 후에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못 들을 수도 있겠지. 그래도 남기고 싶었다. 아빠 목소리로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이다. 아버지 목소리는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더 쉰 목소리였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셔서 늘 목이 쉬어 계셨던 게 기억났습니다. 미경아, 너 다음 달이면 시집 가는구나. 아빠는 기쁘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기도 하다. 기쁜 건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라는 거고 무거운 건 아빠가 너한테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을 못 해준 것 같아서다. 저는 테이프를 멈추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날품팔이로 근근히 살림을 꾸려가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도우며 생활비를 보태셨습니다. 오빠 둘에 저까지 삼남매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여름에는 더위에, 겨울에는 추위에 시달리면서도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다 다쳐서 한 달 동안 일을 못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쌀이 떨어져서 보리밥을 먹었습니다. 반찬도 김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웃집에서 된장을 얻어오시던 게 기억납니다. 그때 제가 10살쯤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2학년 때 자퇴하고 공장에 다녔습니다. 재봉틀 돌리는 공장이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했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제 월급으로 오빠들 대학 등록금을 댔습니다. 큰 오빠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녔고 작은 오빠는 지방 대학을 다녔습니다. 제 월급에서 큰 오빠한테 보낼 생활비까지 빼고 나면 제 손에 남는 돈은 얼마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니까요. 오빠들이 공부를 잘했으니까요. 저는 어차피 시집 가면 되니까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테이프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내가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아빠는 너무 미안했다. 말리지 못한 것도 미안하고 말리지 않은 것도 미안했다. 아빠가 무능해서 딸 하나 학교도 제대로 못 보낸 게 평생 가슴에 응어리로 남았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먹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공장 다니면서 집에 돈 갖다 줄 때마다 아빠는 그 돈을 받는 게 너무 괴로웠다. 내 손을 보면 말이야, 재봉틀 하느라 굳은 살이 백이고 손가락이 거칠어진 걸 보면 말이야, 아빠는 차마 내 얼굴을 못 봤다. 미안해서. 하지만 받았다. 오빠들 학교 보내야 했고 밥은 먹어야 했으니까. 미경아, 아빠가 비겁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19살 생일 때 말이야. 아빠가 미역국을 끓였던 거 기억하니? 내 어머니가 아파서 내가 처음으로 미역국을 끓였는데 맛이 없었지? 너는 맛있다고 했지만 아빠는 알았다. 내가 거짓말하는 거. 그날 아빠는 내가 자고 난 후에 마당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면서 혼자 울었다. 내 딸한테 생일상도 제대로 못 차려주는 아비가 뭔가 싶어서 말이야. 저는 테이프를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품고 계셨다는 걸 몰랐습니다. 19살 생일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감기에 걸려서 누워 계셨고 아버지가 처음으로 미역국을 끓이셨습니다. 국물이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했습니다. 미역도 너무 많이 넣으셨고요. 하지만 저는 맛있다고 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끓여주신 거라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날 밤 마당에서 우셨다는 겁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오히려 아버지가 당연하게 여기시는 줄 알았습니다. 딸은 원래 희생하는 거고 아들들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미안해하고 계셨습니다. 괴로워하고 계셨습니다. 30년이나 지나서 알게 되다니. 왜 살아계실 때 말씀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해 본 적 없는데 말입니다. 단 한 번도요. 테이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경아, 아빠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시집가서 힘들어도 너무 참지 마라. 그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마치 제 지난 30년을 보신 것 같았습니다. 내 어머니를 보면서 아빠가 많이 배웠다. 여자들은 참는 게 미덕이라고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워서 산다. 너희 어머니도 그랬다. 시집살이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빠는 다 안다. 너희 할머니가 얼마나 심하셨는지 어머니가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던 거 아빠는 다 알았다. 근데 아빠가 뭘 해줬냐? 아무것도 못 해줬다. 그냥 어머니 고생하는 거 옆에서 보기만 했다. 어머니한테 참으라고만 했다. 시어머니니까 잘해드려야 한다고만 했다. 그게 아빠가 평생 후회하는 거다. 미경아, 너는 그러지 마라.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라. 아프면 아프다고 해라. 참는 게 효도가 아니고 희생하는 게 사랑이 아니다. 내 인생도 소중하다. 내 마음도 중요하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시집 와서 30년 넘게 참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남편 비위 맞추고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제 삶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운 분이셨습니다. 밥을 해도 이게 뭐냐고 하시고 청소를 해도 제대로 안 했다고 하시고 빨래를 해도 흰색이 누렇다고 하셨습니다. 시댁 명절은 전쟁이었습니다. 전날부터 밤새 음식을 준비하고 당일에는 쉴 틈도 없이 일했습니다. 시누이들은 편하게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저는 부엌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하면 그냥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어머니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가족들이 힘들어할까봐, 제가 아프다고 하면 짐이 될까봐 그냥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누워있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명절만 되면 우울해지고 시어머니 생신만 되면 잠이 안 왔지만 참았습니다. 그게 어른이고 엄마고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참는 게 효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왜 진작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말씀해 주셨어도 제가 들었을까요?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지금처럼 지치고 외롭고 허무하지 않았으니까요. 미경아, 아빠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아니? 테이프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너는 참 착하고 씩씩한 딸이다. 공장 다니면서도 한 번도 불평 안 했고 오빠들 챙겨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내가 어렸을 때 말이야 6살 때인가 내가 마당에서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는데도 울지 않았잖아. 아빠가 약을 발라주면서 아프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안 아프다고 했지. 근데 아빠는 알았어. 내가 우는 걸 참고 있다는 거. 그때부터 아빠는 알았다. 이 아이는 평생 참고 살 아이구나. 그래서 더 걱정이 됐다. 저는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마당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졌던 날이요. 무릎에서 피가 났는데 오빠들 앞에서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울보라고 놀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약을 발라주시면서 아프지 않냐고 여러 번 물어보셨는데 저는 계속 안 아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시집가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빠가 못해준 거 시댁에서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아빠가 아는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 여자들은 어디 가도 힘들게 산다. 그래서 아빠가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다. 힘들면 친정에 와라. 아빠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오빠들이 있다. 내 집은 여기다. 시집이 전부가 아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집 와서 한 번도 친정을 편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집 온 딸은 친정의 짐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명절에 잠깐 들르는 것도 눈치 보였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 끝나고 바로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친정이 제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경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너는 내 인생을 살아라. 남편을 위해 사는 것도 좋고, 자식을 위해 사는 것도 좋지. 근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너도 너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봐라. 내가 좋아하는 거 해봐라. 너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잖아.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학교에서 그림 대회에서 상도 받았었지. 선생님이 미술대학 가라고 했는데 집안 형편 때문에 못 갔잖아. 그게 아빠는 너무 미안했다. 그런 거 해봐라. 나이 들어서도 늦지 않았다. 아빠는 못 살아봤지만 너는 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웃었으면 좋겠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빠의 소원이다.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정말 좋아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잘 그린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군 미술대회에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미술대학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림을 계속 그리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집은 그럴 형편이 안 됐습니다. 미술대학은 돈이 많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재료비도 많이 들고요. 저는 그냥 고등학교라도 졸업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못했습니다. 2학년 때 자퇴했으니까요. 공장에 다니면서 그림은 잊어버렸습니다. 손에 기름이 묻고 재봉틀 돌리느라 손가락이 아프고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시집 와서는 더욱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어머니 수발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제 취미 같은 건 사치였습니다. 그림? 그건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림을 좋아했다는 걸요. 상을 받았다는 걸요. 선생님이 미술대학 가라고 했다는 걸요. 미경아, 아빠가 이 말을 언제 들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빠가 오래오래 살아서 내 결혼식도 보고 손주도 보고 그러면 좋겠지만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냐. 아버지 목소리가 또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음을 해둔다. 혹시 아빠가 없어도 이 목소리로 아빠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테이프를 내가 듣고 있다면 아마 아빠는 이미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라도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아빠는 다행이다. 미경아,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아빠가 없는 세상에서도 계속 너를 사랑할 거다. 하늘에서 늘 너를 지켜볼 거다. 행복하게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내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게 아빠의 소원이다. 사랑한다, 미경아. 정말 사랑한다.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밤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테이프를 들었던 겁니다.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요. 랑한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아빠가 없는 세상에서도 계속 너를 사랑할 거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아빠의 소원이다. 30년 만에 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뭘 했을까요?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계속 참고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와 아이들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저는 착한 며느리였고, 좋은 엄마였고, 순종적인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자신이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미경이로 산 적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니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에 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먼저 전화하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명절이나 생일 때 아들이 전화하면 받는 정도였습니다. 괜히 전화하면 바쁜데 방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어디 아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희들 잘 지내고 있지? 손주들은? 네, 엄마. 다들 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진짜 괜찮으세요? 응, 그냥.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애들도 데리고요. 아니야, 괜찮아. 바쁘잖아. 그냥 엄마가 목소리 듣고 싶어서 한 말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울었습니다. 아들한테도 제대로 속마음을 말하지 못하는 저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엄마가 뭡니까? 며칠 동안 그 테이프를 계속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들었고, 설거지하면서도 들었고, 잠들기 전에도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슬픔이었고, 그 다음은 후회였고, 그 다음은 분노였습니다. 왜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이 말을 해주지 않으셨을까? 왜 테이프로 남기신 걸까? 직접 말씀해 주셨다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그 시대의 남자였습니다. 딸한테 이런 말을 직접 하기는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그 시대 아버지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으셨던 거겠죠. 그래서 몰래 녹음을 해두신 거겠죠. 언젠가 제가 들을 거라고 믿으시면서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아버지 말씀대로 제 인생을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65이 늦은 나이인가요? 아닙니다.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 20년은 더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년이면 긴 시간입니다. 그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읍내 문화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그림 수업 같은 게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친절한 직원분이 노인 미술반이 있다고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한다고 했습니다. 수강료는 한 달에 3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등록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다니. 첫 수업 가는 날 새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설레는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런 얼굴을 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여럿 계셨습니다. 다들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젊은 여자 선생님이셨습니다. 친절하게 재료 사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리는 건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옆에 계신 할머니들은 척척 그리시는데 저만 못하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까 조금씩 감이 왔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붓을 쥐는 법, 물감을 섞는 법, 색을 칠하는 법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선생님이 제 옆으로 오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그리세요. 전에 그림 배우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학교 다닐 때 조금 그렸어요. 50년 전 일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잘 그리시다니 놀라워요. 색감도 좋으시고 구도도 안정적이에요.
계속하시면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의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칭찬을 들은 게 얼마만인가요? 누가 저한테 잘한다고 잘할 거라고 말해준 게 얼마만인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울었습니다.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휴지를 건네주셨습니다. 왜 우세요? 기쁜 일 아닌가요? 네, 기쁜 일이에요. 너무 기쁜 일이에요. 아들에게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주말에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손주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많이 외로웠다. 아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엄마, 아니다. 듣기만 해라. 너희가 서울 가고 나서 혼자 있으니까 쓸쓸하더라. 아빠 없이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근데 요즘은 그림도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면서 좀 나아졌어. 그래도 가끔은 보고 싶다.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고 너희 목소리도 듣고 싶고 그래. 아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자주 못 내려가서 죄송해요. 앞으로 더 자주 올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의지하려고 한 말이 아니야. 그냥 엄마 마음을 말해본 거야. 참지 말라고 누가 그랬거든. 힘들면 힘들다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하라고. 아들은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엄마, 그동안 힘드셨죠? 저희한테 말도 못 하시고. 응, 조금 힘들었지. 근데 이제는 괜찮아.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려고 해.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한테도 제 마음을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이 명절에 오겠다고 했을 때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아. 엄마도 나이가 있어서 큰 상 차리는 게 부담스러워라고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못했을 말입니다. 시동생 집안 식구들이 다 오면 10명이 넘습니다. 음식 준비하고 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하면 며칠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게 힘듭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말입니다. 시동생이 이해한다고 간단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형님,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가 사올게요. 형님은 편하게 계세요. 저는 홀가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였구나. 참지 않아도 되는 거였구나.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제 삶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외롭고 힘들 때도 있지만 예전처럼 꾹꾹 참지는 않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청합니다. 그림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이 즐거웠습니다. 버스를 타고 오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똑같은 풍경인데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산의 색깔, 저 하늘의 구름, 저 나무의 모양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와서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서툴지만 제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꽃병에 꽂힌 꽃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거실벽에 걸어놨습니다.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65에 처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었습니다. 제 돈으로, 제 시간에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제는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들고 갔습니다. 산소 앞에 앉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테이프 들었어요. 30년 만에 아빠 목소리 들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빠 말씀 이제라도 들어서 다행이에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아빠가 해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살게요.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아빠 사랑해요.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에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저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제라도 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걸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65, 늦은 나이입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을 이미 살았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나이 들어서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이제 시작입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남은 20년, 30년을 저답게 살아볼 겁니다. 그림을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여행도 가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볼 겁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평생 참고 살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테니까요. 가끔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테이프를 들을 겁니다. 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힘을 얻을 겁니다. 그 낡은 카세트 테이프는 지금 제 서랍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끔 힘들 때, 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 꺼내서 듣습니다. 그때마다 힘이 납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응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잘하고 있다고, 내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입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낡은 카세트 테이프는 지금 제 서랍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끔 힘들 때, 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 꺼내서 듣습니다. 그때마다 힘이 납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응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집 어딘가에 오래된 물건들이 숨겨져 있다면 한번 찾아보세요. 다락방이든 장롱 속이든 창고든 말입니다. 거기에 소중한 추억과 사랑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흔적이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30년 만에 그 사랑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꼭 말씀드리세요. 미안하다고도 말씀드리세요. 저처럼 돌아가시고 나서 테이프로 듣지 마시고 직접 얼굴 보면서 말씀드리세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저처럼 30년 후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참지 마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도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중요합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사세요. 좋아하는 거 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저는 65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고, 희생하고, 남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우리를 위해 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건강하게 살라고, 웃으면서 살라고, 그 말씀을 이제야 실천하려고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실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사랑한다고 꼭 말하세요. 후회 없이 사세요. 저처럼 30년 후에 테이프로 듣지 말고 지금 직접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